못 키우는 농민은 없다. 못 파는 농민도 없다. 제값 받고 파는 농민은 적다. 그래서 모셨어.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농업 분야의 마케팅의 대가. 예, 우리 학교만 현수막 안 걸어놨지 윤선 박사님 우리 학교 동네만 현수막이 걸려. 교수님 어디 갈 때 현수막 걸리는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어요. 니들이 그러면 돼 앞으로 알았어? 네. 윤 박사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의리로 왔어 의리로.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자, 윤 박사님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한번 또 작년에 뵀죠? 네. 자, 저도 같이 참가해서 잘 배우고 또 가끔 질문도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진행은 30분 정도 윤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곧 가서 영농을 할 거니까 서슴없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졸업도? 안 되지. 자, 지금부터 우리 홍보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먼저 좀 일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질의응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농사 짓고 있다고 그랬죠? 왜 사과농사 짓는 거예요? 저요? 네. 저희 부모님이 하고 계시고 사과농사의 부가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기존의 사과농사 많아요.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사과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홍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홍보의 먼저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같이 몇 마디 하고 나서 여러분과 같이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죠?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해요? 아니요, 웬일이야? 앞으로 그러면 유튜브라는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까요? 발전하지 않을까요? 발전해요. 발전하죠? 네. 최상원 교수님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그럼 최상원 교수님 제자죠? 네. 그러면 최상원 제자면 스승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요새는 제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 유튜브를 최상원 교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홍보 전략 때문에 그래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약에 나중에 유튜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익 창출. 수익 창출? 네,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면서 네. 농산물도 홍보하려고. 농산 홍보하려고 한다. 나 유튜브를 사과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리려고 할 것 같은데. 알리려고. 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농사 짓는 과정을 알려드릴 것이 아니라 과정을 알려서 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안전하다고. 예? 내 농산물을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제값 받고. 제가 받고 팔아야 되니까. 대표님 농업을 어떤 농업을 하려고 계세요? 저는 지금 수도작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할 거는 축산. 축산 쪽에 하려고 하고 계시고 수도작을 원래 부모님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딱 끝났는데 강의를 받으셨던 담원 수강생분이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저한테 보내왔어요. 뭘 보내오셨냐면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그 꿀을 키우시는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이렇게 생산하시면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유튜브에 글 남겨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뭐라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글을 올려놓고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최순호라는 분이신데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조그만 화면을 봐도 자, 이렇게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카메라로 클로즈업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빈틈 하나 없이 해가지고 날갯짓으로 말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를 다 밀어낸 다음에 원심물기를 이용한 꿀 뜨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꿀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죠? 네. 자, 이 대표님이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그 꿀을 이렇게 벌 키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동안에 꿀을 많이 사보셨나요, 꿀을? 꿀 많이 샀어요? 자, 꿀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안 사게 되고, 두 번째 뭐라는 거냐면, 꿀을,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왜 그러냐면, 귀촌하신 분들이 맺고 시작했다가, 순부금 서로금 막, 되면서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선물 세트로 옛날에는 꿀을 이렇게 선물도 하고,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좀 늘어나는데 수요량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꿀 진짜 꿀이에요? 진짜 꿀이에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라는 부분을 활용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앞으로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지리산에서 키우고 있는 전경을 같이 보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볼을 키우는 걸 소개하고 꿀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뭘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분이 뭘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팔아요? 실내 또 꿀 또 지금 이 경관 여기 보면 이 경관이 다 보인다고 이분이 여기에 지금 뒤에 지리산이 보이고 앞에 꽃이 보이고 하면서 이 청정 이 좋은 지역에서 뭘 팔고 있다고요? 꿀을 하고 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보여주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기 그냥 박스에 들어가지고 박스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이게 진짜 꿀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결국은 유튜브라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될 텐데 무엇을 팔게 될 것인가? 경관을 판단 말 참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팔 것인가? 여러분의 경관을 그러니까 사과만 팔지 말고 과수원을 판다. 과수원 자체 뭐 딴 거 매일 파는 게 아니라 과수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맞죠? 우리 최상훈 교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공익적 가치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공익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거냐? 분명한 공익 가치가 있는데 뭐만 알고 있냐면 시장에서 그냥 농산물을 갖다 주고 이게 뭐 맛있어요, 어땠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공익적 가치를. 맞죠? 그러니까 공익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 경관 자체가.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하는데 오늘 영농창업단에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천안연합대 영농창업단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농사를 다 지으려고 결정하셨잖아요.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분위기들이 뭔가 좀 목소리를 질문도 하고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나 혼자 원맨씨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셨죠? 네. 답도 같이 하고, 현장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방향을 잡은데,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해보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또.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저기, 바퀴 지금 어때요, 지금? 바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막아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 커튼을 딱 올리면 바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근데 밖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앞으로 농업 농촌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안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 있어요? 어떤 안경을 끼고 지금 현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농업 농촌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발전될 것 같다고. 발전될 것 같다? 예. 오케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농업 농촌이. 배운 대로 말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들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걸 보고 있느냐. 자, 어떻게 될 것 같다? 농업들 어떻게 될 것 같다?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농업 농촌이. 예? 뭔가 기업하고 연관돼서 하는 게 많지 않을까? 기업하고 연관돼서 앞으로 하는 게 많아질 것 같다. 또 어떻게 될 것 같다? 농업 농촌이. 규모가 될 것 같다. 자, 저는 우리 청년 농업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렵다는 거 알아요. 어떤 산업인 다 어려워요. 요즘 그거 보셨죠? 어디 그 식당에 가면 계산을 뭘로 해요? 무인으로 하죠.
그냥 카드 놓고 그 다음 하이패스 지나가잖아요. 맞죠? 옛날 하이패스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필요하지 않잖아요. 휴게소에 가보면 지금 무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산할 때. 그러면 사람이 할 일 기계가 계속 대신하게 되면 사람이 갈 곳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건 어렵다 그런다고요. 점점.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박사학위를 199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이 어렵다는 말을 계속 들어봤을까요?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계속 들어봤어요. 매년 현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는 오늘 강의라는 거 비즈니스 때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청년 농업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라고요. 사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죠? 사업은 어때야 돼요? 성공해야 실패해야 돼요? 아니 물론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러면 농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좀 그러면서 좀 결정할 때 신중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은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내년이면 농용으로 지금 뛰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이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은 다음부터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결정했으니까. 결정했으면 어떻게 된다? 결정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 따라 해볼까요?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비즈니스 경영자는 명확한 거예요 지금. 아니야 괜찮아요. 예, 명확하게 불만스러운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경영이라는 부분은 경영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정을 한 사람이고요. 맞죠?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되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의 사과밭에 외국인 근로자 와가지고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어때야 돼요? 그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분이 제 일을 해주지만 저는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책임감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경영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특히 농업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좋은 것 만들어가지고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또 뭔가 사과를 주든지 또 즐거움을 주든지 뭘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즈니스를 그동안에 성공시켰던 많은 농업인을 만나보니까 말이 달라요. 말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달라요. 어떤 말이냐면 명인, 딸기의 명인들, 그 다음에 단감 명인들 그런 많은 명인들이 뭐라냐면 이거 가능성 있어요 박사님. 단감이 우리는 최고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딸기는 앞으로 가능성 있어요. 세계로 나가야 돼요. 하면서 계속 무슨 말 하냐면 미래를 말해요. 농업 어때요 그러면? 농업 힘들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 프레임 어떻게 볼 거냐 이야기를 하면 딱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 앞으로 농업은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누가 만들 거예요? 가능성을 누가 만들 거예요? 내가 만들 거예요. 가능성을 본 사람하고 그냥 현상을 그대로 보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것부터 눈에 보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이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뭘 한다, 뭐 하는 것들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프레임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전혀 다른 구조예요. 지금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농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어때요? 앞으로 농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비전을 봤거든요. 비전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비전을 보려고 노력했다고요. 제가 그냥 여기 와 청년들에게 이게 농업이 어떻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그냥 옆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현장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을 했고요. 그걸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 전달자라고요. 강사라는 직업이. 그분들이 다 똑같이 말 못하니까 와서. 그렇잖아요. 그 강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모든 걸 경영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몸으로 실천하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경북 포항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봤거든요. 10년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통과정이 단축된다. 과학적인 유친환경 농업 전문화가 된다. 체험이 많아진다.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제가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앞으로 10년의 농업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란 말이 없어요. 스마트팜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고요. 10년을, 그런데 벌써 이게 한 지가 거의 8, 9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이게 기회가 될까요? 위협이 될까요? 물어보니까 다 뭐라 하냐면 기회, 다 기회래요. 너무 어렵지만 내가 지금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기회를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회라고 쓴 거예요. 앞으로 고객 한 명이 농장에 오는 것도 체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앞으로 체험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농촌에 와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비즈니스 할 때 이 구조는 들어가게 하세요. 아까 내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유튜브 해가지고 방금같이 하고 있는 것들 자기들 영상에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 교수님이 찍었잖아요. 맞죠? 그거 영상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편집해가지고 내 거에다 올릴 수 있잖아요. 500원. 500원. 500원이 싸네, 싸. 내가 그거밖에 안 돼, 5분밖에. 그러니까, 나머지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 필요하겠다. 윤선 박사님 왔을 때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 유명하신 분들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내게 올려놔야겠다. 이것은 내가 뭐 하려고? 나중에 또 들으려고. 내가 뭘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라는 게 먼저라고 유튜브에다가 하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버예요. 저도 나름 이제 유튜버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도 생각했던 게 사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오늘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이걸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하면 그렇고 혹시 다른 강의장 어디서 강의하시나요? 제가 와이프와 같이 올게요. 그런 분이 계시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어때요?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지나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냥 유튜브 만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환 교수님 왜 하시는 거예요?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만난 사람은 한계가 있고, 맞죠? 그럼 내가 그러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누군가 볼 거 아니냐? 그걸 공감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그게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 열정이 있었을 때 그걸 올리게 돼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 자, 왜 해야 되느냐 문제의식. 아시겠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문제의식을 먼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과를 잘 생산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불안하대요. 백화점에 여기를 납품했어요. 납품해가지고 했는데 백화점에 갔던 소비자가 보면서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거 진짜 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 농장이 어떤 농장인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앞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유튜브를 꺼내가지고 영상 해보는 사람이 최근 2년 전부터 유튜브로 이제 검색해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유튜브로 뭘 한다고요? 검색이라고요, 지금. 검색을 유튜브에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이버 검색만 하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검색에 왔다고요, 지금. 그럼 유튜브에서 왔을 때 여러분의 농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남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죠? 하나 만들어놨으면 내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해요, 그걸? 학교 시간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편한 일하는데 찍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라인나우 항시 경영이라든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행동으로 한다. 제가 그동안에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 홍보 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저기 강의장에 오잖아요. 제가 박사님.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사진 찍자 그래요. 사진 찍자 그래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올려놔요. 그리고 4시간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누구 안부 전해주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올려놨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누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나는 여기 앉아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영업사원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누굴 만난 거잖아요. 박사님 만났네요. 박사님 거기 오셨네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분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도 내가 뭘 하겠다 홍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거고. 시간을 아끼세요. 다 시간이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시간이 말한다고요. 아시겠죠? 예. 지금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뭘 적고 있어야 돼 지금 빨리. 적을 거 더 하고. 자,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 혼동 상태가 뭐라고요? 위기라고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 혼동 상태가 위기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위기라 그래요. 제가 컨설팅에서 있었지만 그 컨설팅에서도 마찬가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아래 직원들이 있고 했지만 다 뭐라는 위기란 말을 써요. 지금 위기다. 위기가라는 말을 안 쓰는 조직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라고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한다고요. 위기가 있어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규모가 크니까 나는 위기가 아니에요 박사님. 나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부자 3대 못 간다 그래. 왜 자기가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이걸 딱 강의했더니만 젊은 청년 영업인이 블로그에다가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 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박사님 강의 듣는 순간 이걸 말하는 순간 박사님 내가 지금 표고 3년 됐거든요. 그런데 나 지금 해가지고 입상하고 규모 키우고 있고 이렇게 왔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경영에서 차별화되어 있느냐. 다른 농장과 5년 10년 했던 거 나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 안 돼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위기다. 똑같이 가고 있으면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계속 말하고 위기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거냐가 생겨야지. 그렇지 않고 편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조직은 관료 조직이라고 그래요. 관료 조직들이 편안하다 그래요. 왜?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관료 조직만큼도 지금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맞죠? 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기술센터 교육 갔어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라고 있느냐?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농업인들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기술을 다 알고 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정말 좋은 시스템 만들고 했는데요. 유튜브 한 명이 지금 올린 것보다 4만 명이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클릭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솔바이 농원 있잖아요. 네. 교수님 추천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손보다씨. 손보다씨. 지금 3만 몇천 명이잖아요. 2월 달에 시작했는데. 거기는 저 채소값보다 유튜브로 버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시작이라고요. 지금 2개월인데 좀 보여드릴게요. 2월 달 시작해가지고. 여기 아우기가 현장연합 거기. 네. 갔다 왔지. 그때 갔을 때 몇 명이었어요? 구독자? 제가 나올 때가 3만 명이었는데. 그때 3만, 최근에 갔구나, 그러면. 네. 현장견에 갔다 왔어요? 네. 그분이 지금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9월 달에, 6월 달에 거기 갔었거든요. 9천 명이었다고요. 구독자. 6월 달에 갔었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귀농 9년밖에 안 됐어요. 맞죠? 귀농 9년. 아닌데. 그래요? 귀농 9년 됐다고 여기서 영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도 갔다 왔고. 하우스 몇 동? 하우스요? 25동. 25동. 규모 크다고요. 맞죠? 규모도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5분. 맞죠? 5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있고 부모님도 규모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정도 해가지고 하네 바빠서 일하는데 바쁜데 무슨 이런 걸 하냐고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이 리더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기라는 게 뭐냐. 여기도 보면 이래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우리가 대체작물 이야기, 대체작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포도를 폐농을 했어요. 포도 폐농을 언제 2016년도에 했다고요. 김천, 명동, 경북 지역에 포도들 많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뭘로 바꿨을까요? 대체작물 해가지고 뭘로? 제일 많이 바꾼 게 뭘까요? 뭐요? 제일 많이 바꿨던 게 배는 아니에요. 배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많이 바꾼 게 복숭아하고 자두예요. 자, 2016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9년 됐잖아요. 3년 4년 되니까 자두가 커지고 복숭아 커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복숭아 값 떨어지고 자두 값 경북 의성 가니까 자두가 완전히 떨어졌다고요. 물론 기후적 의성 맞죠? 네.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오래 좀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랬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자두 농가들이 지금 그때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분 보세요. 전남 화순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앞으로 생산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여기다가 참쌤이 자두 농장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이야기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간판 세우고 제가 현장 코칭 갔거든요. 제가 가지 않는 거 말하지 않아요. 가져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쁘게 지금 공간을 꾸미고 있어요. 공간을 꾸미고 그러면 3대가 만드는 참쌤이가 신태양하고 송혜연, 광주 북구 5kg가 분양한 거예요. 5kg만. 나무의 전체에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5kg만 뭐 해주겠다? 보내주겠다. 말 되는 거죠? 나무 하나 전체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뭐를 한 거예요? 모델 자체를 생산해서 시장으로만 출하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고객을 어떻게 하겠다? 집 오게 하겠다. 오게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뭐 사가는 게 아니라 나무를 아예 분양시키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자두잼, 자두 주스, 자두 액기스, 자두 비누 계속 시도한 거예요, 시도. 우리 6차 산업 이야기를 하면 박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맞죠? 농촌 융복합 산업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융복합 산업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부가가치 올리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 6차 산업이에요? 우리 교수님 강의도 하셨잖아요. 6차 산업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생산하고 1차 산업 생산, 2차 산업 제조업. 맞죠? 네. 3차 산업의 서비스업. 클라크가 분류했잖아요. 산업 분류. 분류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할머니가 콩 재배해서 매주 써가지고 매주 제조한 거잖아요. 제조. 그걸 뭐 한 거예요? 판매한 거잖아요. 서비스업. 그럼 1차, 2차, 3차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용촌 융복합 해서 뭐 한 거예요? 해왔잖아요. 그 할머니 왜 한 거예요? 아니 콩만 재배해서 파시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비즈니스를 뭘로 하지? 콩만 재배 생산만 하지 왜 매주가에 쓴 거예요? 돈 더 벌려고. 그러니까 아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과거부터 해왔던 프로세스 과정이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그게 지금 더 막 농업인들이 맞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맞아지고 있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로. 그러면서 여기 건자도 해가지고 아니 자도 그냥 물렁 해가지고 바로 판매하지. 그때 한 번에 모이잖아요. 그때 판매하면 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기간을 연장하자. 건자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판파티 하게 되고 사람들 오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은 그 판파티도 하고 있죠. 똑같은 걸 하지만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생산해서 바로 시장으로 출하하는 구조가 있을 거고 그 구조를 어떻게 하는 구조가 있을 거예요. 고객 오게 하는 구조도 있을 거고 오게 한다면 5년 후에 몇 명이 오게 할 것인가. 정확히 뭘 해야 돼요? 매출 목표, 고객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오게 한다면 몇 명 오게 한다? 항목이 뭐죠? 저는 엽채류나 과채류 쪽으로. 엽채류? 예. 엽채류 오케이 좋아요. 예. 손보달 대표도 엽채류 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엽채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채류.
또 대표님 뭐죠? 전 아직 안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내년에 뭐? 약간 식용꽃이나 식용꽃. 네, 그쪽은 뭐 핑크 뭐야 그 로즈 뭐야 장미 네, 식용 네, 장미 아카시아나이다 로즈마리 메리골드 이런 메리골드.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 아직 아직 없어요? 네. 그럼 안 돼요 절대로. 네. 어차피 저는 못해요. 오늘. 저는 못해요. 아니 그거 관심 있다 그러면 내 블로그 만들어가지고요 블로그에다 다 저장해놔야 돼요. 그게 내 이제 기록장이에요. 기록장. 자 따라할 거야. 블로그는 영농일지다. 영농일지다. 단순하게 잡아내세요. 기록의 문제. 기록. 옛날에 기록은 다 어르신들은 뭘로 있었어요? 머리. 아 그거 내 머릿속에 있어 그랬다고. 머릿속에 있어. 그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 좀 잘하는 사람들은 노트에 기록했잖아요. 농가 일지, 농사 일지.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록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2년 전부터 뭘 했어요?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도 올려놓은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아 맞다. 3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제출 작업 언제 했지. 사진 딱 보면 나와 있어요. 날씨랑 뭐랑 다 나와 있잖아요. 역사가 기록되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농장은. 당연히 해야지 블로그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거기다가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영상까지 넣어놓으면 더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홍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홍보할 수 있다고요. 근데 홍보 자료가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홍보가 자료가 없어요. 홍보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거래. 응? 직거래. 그러니까 홍보 자료 없는데 홍보하는 것들은 어디냐면 과거 자료가 없으면서 하는 것은 돈으로 하면 돼요. 연예인 쓰면 돼요. 광고하면 돼요. 광고. 돈 내서 광고하면 돼요. 맞죠? 근데 지금 광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야. 홍보를. 그러니까 광고는 돈을 뭔가 지불하면서 하는 거지만 홍보는 내가 지금 했던 과정들을 축적해 놓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하나 축적해 하다 보면 내가 자료가 제일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전문가라 그래. 자료가 제일 많은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 하면 그분이 정보가 제일 많고 그분이 그 부분에 제일 많이 안다 하면 전문가를 한다고요. 그런 과정에 홍보가 되는 거지. 뭐 여기 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런 보면 나중에 무슨 공모전 나가고 뭐 나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보게 제출하는 거지. 나중에 공모전 나가가지고 할 때, 아니, 우리 사과도 그렇고 공모전을 많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청년 농업인들 공모전이 많아요. 맞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대학교 때부터 사과에 대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요. 사과에 대한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같이 옆에다 붙여주면, 야, 사과에 대한 이 친구 열정이 있구나. 그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언제부터 하라고요? 홍보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브랜드화하라. 내 자신이 먼저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요. 맞죠? 내가 누구다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거. 자, 우리 저기 뒤에 친구는 어떤 장복 하는 거예요? 네. 인삼. 그럼 인삼의 최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삼에 뭐가 되겠다? 최고 전문가. 아, 이 형 시작하는 거. 맞죠? 네. 다른 사람 벤치마크 오게 만들겠다. 인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뭔가 부가가치 올린 사람 누구라고 세 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 일단은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 있는 사람을 롤 모델을 삼든지. 맞죠? 네. 롤 모델을 삼든지. 지역이 어디예요? 공주. 그러면 공주에도 인삼 잘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또 놀매인삼. 박범진. 놀매인삼. 논산에. 몰라? 박범진? 놀매인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다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요.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럼 검색해보면 놀매인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JGAP를 만들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님이 인삼을 하셨다고요. 인삼을 하시는 시스템에서 그럼 나는 또 생산만 계속 할 거냐? 아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 영역을 만들어낼 거냐? 고민하다가 박범진 대표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우리나라에서 안 했으면 이렇게 인정받으면 안 되겠다. 외국에서 진짜 인정받아야겠다.
그럼 JGAP도부터 시작해가지고 GAP 인증을 또 일본에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본 수출하게 되고, 일본에서 누가 바이어 들어오면 뭐예요? 나는 가공점 내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기술센터 가서 보여주고, 저기 뭐 시설 잘 되는 데 가서 보여주고, 여기서 만들 거예요. 협약 맺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변화들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 온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왔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농업을 만들려고 하고 그들의 꿈이 또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라고요? 고객을 뭐 하는 거라고요?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게 좋대요. 아로니아가 좋대요. 아로니아 또 심어요. 또 아로니아가 재배 편하고 뭐 좋대요. 또 아로니아 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은 많아지고 수요량은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청년 농업이 됐던 귀농하신 분들이 됐던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옆에 이야기 듣고 나서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괜찮다는 거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생산량이 많아진다고요. 스마트팜 사업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죠? 생산량이 많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구조라고요. 생산 시스템만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고 있다고요. 생산량이 계속 많아지고 소비량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이 작물 자체가. 그래서,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마케팅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다. 귀농 청년 창업했던 분들, 귀농하셨던 분들 진짜 부탁이니까요. 내가 시장을 만드는 구조, 내가 한미라도 고객한테 먹게 하는 구조, 내가 사과 농사를 이제 시작한다면 아버님이 했던 걸 같이 하잖아요. 맞죠? 그럼 물량도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분명한 건 생산이 많아질 거니까 내가 내 고객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사람들 사과 더 많이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 됐든 내가 어디 만나더라도 사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써가지고 막 올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용꽃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식용꽃 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으면 왜 좋아요? 그런 이야기도 막 자료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퍼뜨려야 돼요. 퍼뜨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퍼뜨리다 보면 사과를 위해서 막 퍼뜨렸어. 블로그, 페이스북 막 퍼뜨렸어요. 퍼뜨리다 보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 사람 미쳤다 그래요. 제가 청년 농민 강의하니 그러더라고요.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거든. 앞으로 3개월 동안만 딸기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려야 된다. 숙제.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씩 글을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야 돼. 글을 올리려면.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 그만 좀 올려, 그래. 지겨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순간 너는 브랜드가 되고 있는 거다. 지겨울 정도로 올려.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넘어가 보라 그랬어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미쳤단 말 듣고 나 진짜 이거에 미쳤거든요. 내 앞으로 먹고 살 일이고요. 앞으로 뭐 할 거냐면 내 자식들 키워야 되고요. 가족들을 꾸려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그 절실함이 있었을 때는 내가 말할 수 있거든요.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부모님 기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과농사를 짓고 멀농사를 짓더라도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계속 새로운 수요, 새로운 고객들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좀 더 이야기하면서 생산만 하면 잘 팔린다. 맞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시작.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농산물 품질이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어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 맞는 이야기인데, 물론 한 2% 정도는 진짜 최고의 품질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상관없는, 시장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가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두 번째, 올해 들어와서 이마트가 적자를 했어요.
이마트 적자 있잖아요. 롯데마트가 3년 적자예요, 지금. 토이로저스, 장난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파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 지금 수익 구조가 안 맞아지고 있다고요. 그럼 시장 구조에 의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은 정말 힘들어진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걸. 근데 정부에서 스마트팜 해가지고 또 많이 물량 늘려놓고 그것을 시장으로 품질만 좋으면 팔린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계속 그렇게 말해왔는데 이쪽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또 풍선 효과잖아요. 이쪽에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아까 포도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복숭아 차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체작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러워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오프라인 매장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요, 지금. 이 구조는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 이거 놔두고요. 소비자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들어갑시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추석 때 명절 때 선물해야 되는데, 그럼 정보를 검색해요. 스마트폰을 검색하든. 대안을 평가, 이거 살까, 뭐 살까 하다가 의사결정을 해요. 구매용구정을 했거든요. 이게 5단계의 결정 구조였어요.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의사결정, 구매의 행동. 그런데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ICS 모델로. 주의! 인터넷에서 저도 그래요.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더라고요. 왜 먹고 싶었냐면 페이스북에 누가 수박 먹는 거 사진 올린 거야. 그거 보고 나서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어진 거예요. 주의, 어텐션. 상품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인식하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진 인터레스트.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래요? 검색을 해요. 누구한테 살 거냐? 검색하고 난 다음에 구매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맛있어요? 사과 맛있어요? 그럼 어때요? 공유한다, 공유. 이게 아이시스 모델이에요. 이 아이시스 모델로 이렇게 흘러갔다고요. 기존의 모델에서 아이시스 모델로 갔어요. 그래서 어텐션하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하고 서치하고 액션하고 쉐어한다. 이렇게 갔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갔다고요. 바로 OA 인지하고 정보를 통해 상품. 대부분 뭘 통해 상품을 인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정보를 통해 상품을 인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려놨던 정보를 보고 나서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어웨어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 단계는 나중에 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 정보를 계속 노출시켜서 저기 있구나.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구매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이거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 어웨어를 하고 난 다음에 어페어, 그 다음에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시작. 주변에 에스크 한다고요, 이제는. 앞에 구조에서는 이게 안 나왔었다고요. 그냥 검색만 했다고요. 사람이 세 번째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스크, 질문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어때? 나 아는 사람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한다고요. 그러면서 의견을 구하는 거야. 그 질문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때요? 행동, 액션, 브랜드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상품이 좋잖아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옹호해 준다고요. 놀란 게 뭐냐면, 상품을 내가 농업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농장이 괜찮아요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진짜 좋아요.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 추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좀 괜찮은 곳들은 적극 추천하는 고객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적극 추천하는 고객은 무조건 뭐예요? 자기 농장에 와야 돼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과를 파는 게 아니라 뭘 판다? 나를 판다. 나하고 관계해서 구매를 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마케팅을 이제 하나만 더 하거나 좀 할 텐데, 마케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조사원에게 남태평에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조사원이 다녀오더니만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는
신발 안 신기 때문에 이 말 맞죠? 거기 가면 신발 안 신고 있어. 안 신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없다 그랬어요. 영업사원을 보냈어요. 영업사원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신발 안 신어? 엄청난 이 말도 맞아요. 맞죠? 근데 마케팅이나 경영이 뭐냐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신발 신지 않으면 그들은 발병을 알았다. 뭘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줘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왜 하려고?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우리 대표님? 화해해가지고, 프리저브드 같이 하고, 왜? 가공도 한번 해보고, 화해해가지고, 우리 대표님은 아까 뭐 어떤 거 한다 그랬죠? 저는 원래는 버섯인데 딱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 같이 소통하고, 로컬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뭘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발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발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장에 신발을 신으면 발병이 없어진다고 말하자. 건강에 좋아요. 했으면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맨발로 다니면 지압하고요. 그냥 저 좋아요. 할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발병이라는 말을 하니까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를 열광했다. 한 켤레 10달러 가격이면 그게 7번 들어서 말씀드려 추측했다. 첫 해 5,000켤레 판매 예상된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왜 이 일을 하고 이 일이 소비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문제라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모델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벤처 투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열풍소의 벤처 기업들이 투자받고 잘 때 가장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면 농업인을 장사꾼 만들려고 그럽니까? 농업인을 사업가 만들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는 명확해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투자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내지 않는 구조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설정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시작.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뭐라고요? 시나리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1년차는 뭐라고, 2년차는 뭐라고, 3년차는 뭐라고, 4년차는 5년차는 뭐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되고 싶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때 집에 가서 고민해가지고 박사님 저는 5년 후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요. 교육 와가지고도 왜 윤선 박사가 방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앞으로도 지금도 모르는데 무슨 5년을 말하냐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5년 후에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해야 될 걸 찾아낸다고요. 5년 후가 세워져야지만 지금 할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줄거리 경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있어요? 네. 만들었어요? 네. 5년, 몇 년까지 만들었어요? 10년. 10년 계획, 오케이. 사업계획서? 네? 만들었고? 만들긴 했는데 네. 막 자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만들었고. 이게 있네요. 사업계획서는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는 거죠? 오늘 공부에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추가시키는 거고. 맞죠? 오늘 홍보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오늘 맞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시켜야 될까? 인사 문제 얘기하다가 벤치마킹 해야 되겠구나. 뭐 어떤 거 해야겠다 그러면 추가시키는 거고. 맞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 계속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한번 보고 사업계획서 이야기할 때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봤으면 좋겠고 수익이 무엇일 거냐 뭐 여러 가지 하고 똑같은 사과를 재배하지만 성공한 실패가 있어요. 박사님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 네.
오시게 돼 있어요. 아,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알고 있고.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 내가 오면 되게 혼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실전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내가 부가가치를 올린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올렸을 때 어떻게 올릴 거냐의 프로세스 과정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뭐예요? 숫자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업계획서 한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제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하다 보면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야. 그리고 자기가 한 일도 다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가. 나중에 홍보를 하겠다. 그랬으면 어때야 돼요?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홍보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대표님, 사과할 때 홍보할 때 뭘로 하겠다?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하기 편해서 잘 보여서 홍보할 때 뭘로 하겠다? 인스타나 이제 인스타, 그러면 지금 인스타에서 홍보해놨던 게 뭐뭐 있어요? 사과를 가지고? 네? 사과 홍보는 안 했어요? 제가 보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했던 데이터예요. 나는 사과 홍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할 거다 믿지 않아요. 할 수 있었거든, 지금. 맞잖아요.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기는 안 했어. 근데 자기는 꼭 앞으로 하겠대. 근데 그 하겠다는 데이터는, 정보는 다 사학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글자만 바꾸면 되거든. 글자만 갖다 띄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져오면 돼, 자료는. 하지만 절대 내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 이렇게 해왔거든요. 여기다가 또 플러시킬 거예요. 이건 내가 과거 해왔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남들이 했던 데이터 자료 갖다 막 쓰려고 하지 말고 내 거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내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고 경매에 출하하는 경우가 있고 사과를 가공하는 경우가 있고 체험하는 경우가 있고 농촌마을에 함께하면 수익을 찾아서 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 창출 구조는 무엇인가? 수익 창출 구조는 명확한 게 있어요. 지금 앞으로 명확한 게 여러분들 시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대부분 진짜 제대로 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10년 20년 해왔고요. 구조들은 딱 나눠질 겁니다.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지난번에 보니까 진수도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스마트팜 사업 받아가지고 50억 정도 같이 해서 거기다 뭘 할까 이거 만평의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만평의 하우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 시스템화 돼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뭐 하는 거예요? 자동 개폐되고 양해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뭘 넣을 거예요? 방울토마토 넣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갈 거고 규모화 시스템은 그동안 해온 거라고요. 이게 갑자기 뭐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첨단화 자동화 다 돼 왔었고요. 그렇게 말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그게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를 그러면 1000평, 2000평 해가지고도 아니면 500평 해가지고도 수익이 더 나온 구조가 있다고요. 그만 더 나오진 않겠지만 수익이 제대로 나온 구조도 많다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객 가치를 어떻게 하고 경쟁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수익 창출 구조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뭐 보면서 하고요. 자 이제 뭐 질문하면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꼭 이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컨셉 여러분의 컨셉은 뭡니까? 여러분의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청년 농업이 이제 한 5년 후에 어떤 말 듣고 싶어요? 결국은 컨셉으로 승부하라. 컨셉으로 승부하란 말을 쓰거든요. 어떤 컨셉?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2019년 코리아 트렌드에서 컨셉으로 승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컨셉에서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제품이나 이 상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다. 컨셉이 뭐냐? 앞으로 품질 평준화되고 기술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유에 근거한 선택 이론을 한다 그래요. 저렴한 가격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 컨셉, 구매 취향 그걸 가지고 할 거다. 이유에 근거할 거다. 컨이란 말은 컨, 여럿이 함께 세프트 잡다. 그래서 논의 일위관이란 말이 있어요. 흐트러진 구슬을 하나로 깬다. 구슬이 20마리라도 모으면 된다? 꿰어야 보배다.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블로그에도 글 올리고 어디다 글 올리고 유튜브에 글 올리고 여러 가지 글 올리지만 결국은 뭐로 돼 있느냐? 뭐로 돼 있어요? 사과 이야기. 사과에서 무슨 이야기? 맞죠?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해요. 통일되기. 홍보를 할 때는 집중해야 돼. 집중. 정보가 집중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정보 분산되면 이 사람이 이것도 하는 거고 이것도 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셉에 무질서한 것들을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모으는 거다. 모으는 과정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꿰는 것. 컨셉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꿰는 것. 셉트 꿰어지는 것. 이 컨셉이 있으려 그러면 명확하게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홍보할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에 대한 사명, 업.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의 블로그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그냥 나는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 품질 좋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업에 대한 문제. 나는 왜 농업을 하고 있는지. 왜 농업에 가치가 있는 건지. 그 데이터, 그 정보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나의 문제예요. 사과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 농사 하시는 분은. 근데 내 이야기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꿰는 거. 이게 업의 문제, 목적, 보이지 않는 본질. 이게 먼저다. 홍보의 기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꿰어지는 것. 물리적 특성, 감각, 보이는 것. 사과라는 상징물.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근데 그동안에 홍보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상징물만 가지고 홍보했는데 진짜로 오래간 사람들 보니까 그 상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고객과 소통하는 게 먼저더라. 그래서 우리 최상원 교수님 인문학적인 고찰, 철학적인 고찰을 다시 한번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의 제자잖아요 지금. 네. 왜 그러느냐? 컨셉 때문에. 컨셉이 인문학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의 가치, 사명, 본질,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과 농사에 사과 이 상징물, 셉트 이 잡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는 4분의 1인치 드릴 바라는 게 아니라 4분의 1인치 뭘 원한다? 구멍을 원한다. 그래서 구멍은 바라는 결과 사용 목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드릴은 충격수단이에요. 셉트. 드릴은 쏜 곳이 원래 드릴로 바뀌었잖아요. 좀 지나가면 레이저로 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구멍을 뚫는다는 건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이게 본질이 먼저다. 홍보의 핵심 뭐라고요? 컨이 먼저예요. 본질. 꿰는 것이 먼저다. 라고 지금 컨셉에서 마케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고 이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이 전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동안에 쭉 만난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잘했던 사람들, 마케팅 절대로 품질이 좋지 않는 것을 마케팅만 잘할 수 없어요. 원래 판매만 잘할 수 없어요.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달라요. 마케팅은 뭐라고요? 시장을 뭐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내는 거다. 기본적으로 시장 창출이 먼저예요. 두 번째 판매, 세일즈.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사람 영업만 잘해가지고 하거든요.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품질이 안 좋은데 어떻게 판매를 잘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판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품질이 왜 좋아야 되는지 이유를 또 알게 되고 소비자가 이걸 원하더라. 영업을 잘한다는 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상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상품만 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요. 사과 다른 농장 거 얼마나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위치를 알려면 다른 농장 사과도 보고, 아시겠죠? 사보고, 외국 거서 사보고, 내 거 즙을, 내 거 가루를, 사과 가루를 알고 싶으면 직구해가지고 사보고, 아시겠죠? 그래 내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뭐냐면 나 것만 보고 있는 거야. 내 게 최고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뭔가 잘 팔고 있으면 저 사람은 상품이 별로 안 좋으면서 마케팅만 잘한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두 번 못 속여요. 소비자를. 맞잖아요. 마케팅을 잘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하는 거. 그 소비자들이 그걸 원했고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맞죠? 오케이. 전문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에게 뭐 했다, 뭐라고요? 시작. 미쳤단 말을 들은 사람이 진짜 미쳤다. 사과에 미쳤다. 복숭아에 미쳤다. 저 꽃에 미쳤다. 저거. 쟤는 꽃에 미쳤어.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사업가의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농촌에 와서 편하게 살고 싶대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근데 편하게 사는 곳은 없어요. 맞죠? 뭔가 일해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오케이, 좋습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가지고요, 옆 사람까지 먹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나 혼자 할 거냐? 같이 함께 할 거냐? 그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작. 뭐라고요? 시작. 그 분야의 박사라는 말. 저는 이장 시작하는 거 박사라는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사라는 말 사진에 쳐다보니까 어떤 일에 정통하라 숙달된 사람 말하더라고요. 이장 시작하는 거 사과 하면 누구? 그죠? 꽃하면 누구? 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장 시작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작. 전문가는 시작. 전문가를 많이 주는 사람. 전문가는 뭘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많이 주는 사람이더라. 주는 사람이더라. 주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고객은 몇 살? 고객은 몇 살? 5살.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고객은 잘 모른다. 고객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줄 정보가 없다고요. 모른다. 그래서 커뮤니티 수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문가, 우리 최상원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계속 좀 활용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어떤 교수님들은 자기 정보만 깎아안고 있고 내가 지금 학생들만 가르치면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교육의 범위가 뭐냐, 농업의 범위, 교육 범위가 어디까지가 있느냐. 여기 앉아서 그냥 오는 사람만 가르칠 거냐. 지식을 내가 국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받아 먹고 사는데, 이 얻은 지식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누군가한테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6번째 시작. 자기의 최고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자기 걸 주세요.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또 계속 움켜잡고 있으면서, 하나 배운 걸 움켜잡고 있으면서 그냥 주지 않으면 누구도 주지 않겠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변화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찾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SNS라든지 카페에 글을 올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홍보한다고 이제 이런 걸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글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왜? 내가 글을 올린 걸 나도 박사를 했는데 나하고 비슷한 학회에서 했던 박사들, 대학 교수 같은 애들 어디다 올려라 했더니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근데 이런 글도 올렸나 싶어가지고 못 올리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봐 이걸? 볼 사람 없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 인터넷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대부분 학회에서만 이야기했지. 뭐 올렸거든요. 올리다 보니까 카페가 칼럼이 막 몇백 개가 쌓이게 되고 글 올리거든.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우리 최상원 교수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우리 집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박사님 동영상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농업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줬겠다.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그때 이제 오셨을 때 막 앞으로 해야죠. 해야죠. 교수님 이제 앞서 가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해야죠 했어요. 지금 저보다 교수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하시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천안 이남대 그 후계농 교육을 왔어요. 딱 93일 전이네요. 제가 90일 된 게 4일 전이니까 94일 전이네요. 94일 전에 왔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딱 이런 말이에요. 청년 농업인이 서산에 7,000평 농사를 짓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유튜브가 중요할 거고 영상이 중요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박사님 몇 개나 올렸어요? 물어보더라고. 박사님 몇 개나 유튜브 올리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돌하게.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 계정이 4개고요. 뭐 카페가 있고요. 뭐 인스타 있고요. 뭐 밴드가 어떻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순간 맞아. 내가 몇 개 안 올렸어. 지금 다 올릴게요. 그날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딱 그날부터. 왜요? 그날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시작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이렇게 동영상이 지금 몇 개냐면 60개가 넘어요. 편집도 부족하지만 일단은 나는 너를 만난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딱 하나예요. 내 사명, 나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교육 받으러 왔으니까. 맞죠? 나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책을 보고 현장에 가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이분이 성공했던 요인이 뭘까? 저는 성공이라는 말 좋아해요. 왜요? 성공이 뭐예요? 이룰 성자, 일공자. 일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실패하는 것 좀 말해주세요. 성공한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요. 실패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거예요. 최상원 교수님 제자하고 최상원 같이 했던 우리 내포 긴들마을 손병욱 씨. 손병욱 씨도 실패했거든요. 사과 농사 지었고 3년 농사 지었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그러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발효, 그 떨어진 걸 갖다가 발효하게 되고 그 발효했던 걸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사과 팝콘. 저기 사과 팝콘 저기 있어요. 뒤에 니 먹었냐? 뒤에 봐봐. 저 뒤에 있잖아 뒤에. 봐봐.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본 팝콘 뒤에. 전에 뭐 전에 먹었. 딴 건가? 그 쌀과네 이거. 너냐? 다 먹었어. 누가 먹었냐? 자, 야, 누가 먹었어? 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던 것을 그냥 너무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변화의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거든 크던 간에 그 목표를 조그만 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을 이룰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지 않으면서 말하지 않아요. 최상원 교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보 앞으로 이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내년 되면 더 많아지겠죠. 네, 제가 감사한 건 어디 강의장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잘 보고 있어요. 한 분이든 두 분이 보든 간에 그런 것들 같이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보시고 또 유튜브라든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농업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분석부터 하고 솔바이 농업도 마찬가지.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날 이렇게 해야겠다 맘먹은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제가 참 좋아해요. 여기 이분도 그때 교수님 덕분에 갔지만 참 좋아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올려가지고 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도 딱 그때 제가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분석했대 분석. 집에 가가지고 계속 뭘 해봤냐면 분석해봤대요. 분석하면서 여기 제가 6월 2일날 간 건데 교수님 소개받고 6월 2일날 이렇게 가가지고 가서 보니 그때도 충남대 학생들이에요. 충남대 영농창업단 학생들. 제가 그쪽에 이제 지도록 교수를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쭉 보면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분석했던 거예요. 분석.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 쓴다든지 뭘 할 때도 뭘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거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1시간 딱 정확히 1시간 됐네요. 1시간 동안 1시간 5분 정도 됐네요.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현장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업의 구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문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범위,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으면 되냐면 더 유능하신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좀 오늘 지금 제가. 죽는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첫 번째 스타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으면 옆에 사람한테도 그 쌀 줘. 바로 하려고 시원하, 하는데. 시원하. 네? 이게 이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아, 그냥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고 있어요. 안 틀려. 아니. 연관검색어 같은데 막 하다 보면 있고요. 부부가 이름을 한 잔씩 따서 부부 이름 한 잔씩 땄을 때 네. 부부가 헤어지면 어떻게 돼? 헤어지는 비슷한 이름으로 또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좋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더 농사를 잘 짓죠, 대학교 네. 네. 저희는 사과를 심어도 땅에다 안 심고 파워포인트만 심으니까요. 사실 잘 키우는데 네.